제가 이 과제를 이걸 잡은 이유가 제가 저 사출 현장에서 거의 30년 동안 한 1000번 이상을 사출했는데 대부분 다 요즘 사출 업체 방문하거나 뭡니까 사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 보면 기존에 있는 공장에 있는 조건 가지고 깔짝깔짝거리는 정도 가지고 사출 대부분 다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고객의 조건 다 무시하고 그대로 이게 제작 조건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제작 조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제작 조건을 다 만들어 나가면서 사출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 약간 실패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회사 내에서 많은 강의도 하고 하면서 사출 성형을 어떻게 하면 체득하는지를 열심히 많은 사람들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출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기계도 알아야 되고 금형도 알아야 되고 수지도 알아야 되고 사출 조건도 알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하게 된 게 수많은 사람들이 굳이 사출 몰라도 내가 판정 안 해도 저희 눈과 같은 사람, 전문가가 그냥 AI 비전 딥러닝을 통해서 판정하고 조금 찾아가게 스스로 그런 걸 위해서 만들었고 그 과정을 지금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입에서 나온 AI가 뭐고 딥러닝이 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AI는 결국은 인간과 같은 지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떤 기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동화에 많이 쓰이는 요즘 비교적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뭐냐? 이것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AI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딥러닝은 뭐냐?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신경망을 사용해가지고 신경망이 한 개, 두 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레이어를 쌓아서 데이터로부터 특정을 추출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앞으로 자기가 학습 안 했던 것도 다 판단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걸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딥러닝 전문가는 아니고 AI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AI 비전 기반의 딥러닝이 뭐냐면 간단히 들면 이런 각종 분량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1, 2죠. 3개, 4개가 되면 훨씬 좋은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변수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개 내지 3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아웃풋을 판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그 분량들은 AI가 스스로 판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I 비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AI를 갖다가 사출에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적용하기 전을 보면 일단 적용하기 전에는 사람이 판정을 하죠. 이 분량이네? 뭐 조건을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사출기를 제어하고 나중에 결과를 찾는 겁니다. 근데 AI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AI를 쓰면 사람이 아니라 AI 비전 가지고 분량을 판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로직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걸 사출을 어떻게 해서 스스로 제어해서 제품을 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앞에 아까 백만인 담당께서 발표했지만 그 부분들은 현재는 뭡니까? 사람이 조건을 입력하고 입력된 게 잘 된 조건이라면 이제 기계가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인 아이몰드의 미래는 나중에 출원까지 해가지고, 그죠? 출원까지 해가지고 조건을 최적화하겠다 끝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조건을 설정 안 해주면 처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처음에 무조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 없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AI 가지고 시작을 했냐? AI가 가지고 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중국에서 복귀해가지고 이 ABS 소재 TS 팀장을 좀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온갖 분량이 생겼습니다. 분량을 보니까 이런 엄청난 분량들이 많죠. 분량들이 있고 특히 사람이 분량도 많아요. 기계도 만들어내고 사람과 기계가 만드는 분량들을 그대로 제품에 들어가고 고객한테 들어가고 전부 다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분량들 다 선별해가지고 100% 전수조사해서 이게 사람한테, 고객한테 가지 않고 중간에 다 끌어내자. 그런 관점에서 그다음에 AI 가지고 이걸 판정하면 어떨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게 이런 분량을 내가 다 점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제가 이걸 특허를 했습니다. 특허를 이제 업체하고 공동으로 냈는데 2020년 9월 달에 내가지고 올해 8월 달에 특허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게 보면 딥러닝용 학습서버하고 여기서 나온 걸 갖다 실제로 기기가 돌아갔을 때 판정 서버가 두 개 있습니다. 물론 5성능 PC입니다. 여기다가 펠렛이 들어오면 펠렛을 가지고 펠렛이 이물이 있다, 불량이 있다 판정을 하는 거죠. 위에 카메라가 열렸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만약에 투명한 거 이렇게 다 깔렸는데 바깥에 표면에 있는 건 다 되죠. 근데 속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내부에 있는 불투명할 때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팬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LG와 같은 수제에서 만들 방식입니다. 팬케이크를 얇게 만들어서 7g이나 14g 펠렛을 가지고 만들어서 20cm 이상의 팬케이크 가지고 앞뒷면을 볶아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량이 아닌 판단을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특허를 다 내었습니다. 물론 예비 실험은 다 끝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사출에 적용해 보자. 그래서 한 게 이제 2020년 가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출 분야 문제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 수 있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AI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저희 눈과 같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 뇌와 같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병원을 맡아 생산에 직접 적용하고 불량 판정 개선할 수 있고 계절적 환경이나 기타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록이 쌓이면 예전에 이 제품을 찍었을 때 오늘 찍은 치수가 얼마고 이틀 뒤에 치수는 어떻게 바뀌었더라 학습만 시켜놓으면 앞으로 새로운 제품을 찍을 때 그 치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어떻게 바꿔야겠다 까지도 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AI를 갖다가 이용해서 체력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 보시면 일단 불량 예산 부위의 사전 관리 목적으로서 AI 학습 항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나 제품의 치수, 그다음에 치수 관리 기준이나 이런 거 다 일단 입력을 하거나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금연 구조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게 회사 내에서도 저 혼자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한 가지 금융에만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출 전문가하고 금융 기술가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하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금융들은 다, 모든 수지들은 다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력이 될 게 많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융구조, 그 다음에 성형에서 결과도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고, 분량의 종류도 학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될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지 종류가 뭔지, 그레이드가 뭔지, 성형 가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본 조건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기본 조건이라고 여기 표현되도 수지 온도, 금융 온도에 가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 종류라든가 형상, 여러 가지 또 현격회 조건들도 다 최적화 조건을 어떻게 할지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사실 조건 최적화 로직도 개발해야 돼요. 불량의 원인 분석 대책에 대한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고민한 게 그러면 AI 기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AI 비전에서는 원래 되죠. 학 딥러닝을 하려면 학습, 그죠? 판정한 능력, 그다음 현격표 지수 조건을 학습하고 판정하고 이런 각종 조건들을 다 사출 조건에 관련된 걸 다 학습시키고 판정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출 조건 최적화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수지든 어떠한 금융이든 어떤 사출기든 나는 최적화할 수 있는 전문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모든 것. 그래서 가소화부터 현격표까지의 최적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험하다 보면 수많은 데이터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불량 개선에도 쓸 수 있습니다. 불량 원인 분석 개선 대책에 대한 로직도 만들 수 있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전문가 시스템을 확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G 전자에서 만든 아이몰드를 이용해서 금형이나 사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나 금형 사출을 이용해서 결국 다 이걸 통합을 하면 LG 과학에서 만든 종합 시스템, 이름은 저에게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내부적으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또한 각종 다관절 로봇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제품의 치수, 무게, 표면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관 물량들도 학습하고 판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해 주신 것은, 제가 지금 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것도 이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 부분에 도움이 없으면 제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없으려면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심 요인 및 활동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제가 만들 수 있는 최적화 로직, 그 다음에 AI 비전 딥러닝을 이용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을 설정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가수화 조건이든 계란, 냉각 조건이든 충분 조건을 만들어 설정한다고 치고, 그러면 금형을 어떻게 열고 닫고,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수지를 어떻게 도울 것이고, 정보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초기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여기 있는 5가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량이 됩니다. 계량에 대해서도 이런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최적화 로직에서 내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어떤 소재든 어떤 금형이든 어떤 사축이 다 적용되게 로직을 만드는 거고, 이 파란색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할 게 아니고 AI 비전이 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앞에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뒷부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충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 속도, 압력 등을 기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합도 마찬가지로 다단보합 어떻게 할 것이고, 보합 시간 얼마 줄 것이고, 외관 판정은 싱크마크나 버거나 기타 치수 분량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겠죠. 끝나면 냉각도 체크해야 되겠죠. 냉각 시간은, 금형 온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치수는 어떻게 판정할 것이고, 외관 어떻게 판정할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표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은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장표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사진에 있는 수리, 사출, 금형에 대한 각각의 조건들, 그 다음에 즉 계량, 충전, 일단 형상에 따른 것 검토해야 될 것, 보합, 냉각, 흑역표 지출, 이것들이 다 여기에 이거 전체 부분이고, 제가 제일 먼저 이걸 큰 구상을 하고 이 부분을 떼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이 안에 각각에 대해서 다 6가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로직이 필요하거나 계산 능력이 필요한 것들은 여기 보면 계량 최적화는 어떻게 한다, 충전 최적화 어떻게 한다는 로직, 최적화 조건을 어떻게 찾아낼지를 하는 로직을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시간 어떻게 하고, 그럼 그레이드별로 냉각 시간, 열 확산 회사 기밀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만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일부만 잘라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을 쭉 열심히 샷이 1부터 쭉 나갔죠. 그죠? 그래서 18단계 19번 나오면 VP 전환 통해서, VP 전환 얼마? 최적의 속도는 얼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다단 제어를 해야 되겠죠. 1단 사출 속도 얼마, 2단 사출 속도 얼마, 4단 사출 속도 얼마라고 설정을 옵션을 넣어서 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V3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출을 대충 주문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최적적으로 찾아서 해야 돼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 부분들은 다 있지만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일부는 좀 나중에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다 풀어놓은 게 지금 이 페이지입니다. 각각의 충전 최적화, 다소화 최적화, 이것도 각각을 그 다음 페이지부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살짝 풀어놨습니다. 엑셀 시트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냉각 시간, 월드 플레이스는 20초에 되어 있죠. 2초 그냥 쓰면 되고요. 아니면 냉각에서 한 거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이렇게 이런 제품의 형상이나 치수에 따라서, 사용할 수지 종류에 따라서 계산 시기가 있습니다. 10초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안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넣는 냉각시간, 제품 냉각시간, 이게 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어떤 제품은 제품 냉각시간보다 넣는 냉각시간이 더 길죠. 생산성에 대해서. 주요 치수도 AI 비전과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계량전 시간 강제로 무조건 줘야 돼요. 이것들, 사출업체가 보면 계량전 시간 설정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량전 시간이 필요할 때 강제로 해야 돼요. 특히 총정자. 뭐 어떤 사람들은 계량전 시간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있죠? 배압을 높였을 때, 미성형 상태에서 충전에 영향이, 미성형의 배압이 성형 충전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스프론드 구드라고 내주는 시간입니다. 조명입니다. 노트북을 좀 흔들립니다. 계속 인식이 잘 안 돼요. 아니면 요 노트북을 치워줍니다. 앞에서 검정 노트북. 그래서 보시면 계량 초기 조건에서 성격회, 지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제품의 금액의 치수, 제품의 치수 다 확인해가지고 미리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이것들은 나중에 사례로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격표 초기도 이제 보시면 아예 자동 제어하는 높이, 자동 제어 다 있고요. 물론 업체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세팅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출 조정품도 어떻게 할 것인지 현격표 지출 계산 넣는 시트가 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죠. 간단하게 계량은 끝났으면 혹시 제가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질문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나가서 개인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량 체크카에서는 이게 저희 회사의 수입 조건인데 보시면 이 빨간 줄도 있죠. 빨간 줄도 잘못된 것들이에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들도 잘못된 것들이 특히 많습니다. 제가 바꾸라 잘못된 것들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계량에 관련된 조건들 다 세팅을 다 해도 여러분 책에는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치수 단위가 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이 있죠. 그죠? 충전 속도 초기 50, 충전 양 50% 정도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제작해 나가고 또 모니터링도 해가지고 만약에 만약에 10배 이상 사출했는데 실전 온도하고 식재하고 설정하고 다르더라. 조정해야 되겠죠. 조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계량 최적화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스크루 RPM의 범위의 중간값 그래서 좌측, 우측 플러스 마이너스 20 내지 30% 해가지고 그냥 찍어봅니다. 실제 사출하면서 수지안의 기체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 표정이 풀도시 되면 대충 압니다. 거기에 나온 거 가지고 감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AI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조건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고 실제로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 제드카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개를 했는데 그럼 30, 40 해갖고 이래 나오더라. 그러면 시간 조건이 제적하네? 아니면 기간 조건이 제적하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내야 되겠다.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 D 조건에서 그럼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적가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도 고객 사출소에서 하는 사출 목적 제적값 설정하는 방법이고 AI도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AI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충전에 들어가서는 속도를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케이스가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가장 낮은 압력, 그 다음 압력,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압, 2순위압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좌우를 평가할 것인가? VS1 여기 VS2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결국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는 VS1 40, 여기는 60, 여기 60, 40, 그 다음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최적하니까 좌우 하면 뭐 20, 30이 되겠죠. 40, 20 되겠죠. 40, 20 여기는 60, 8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이 로직이 전혀 계산식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산식 그대로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차이가 만약에 압력 차이가 5% 이상 생기면 또 한 번 더 S3하고 S4 하겠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로직으로 이게 하면 됩니다. 이건 뭐 프로그래밍이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1순위하고 나머지가 가장 5% 차이가 5%를 되죠. 거의 압력 차이가 없다. 그게 최대까지 됐죠. 그때까지를 지가 찾아나서 반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려서 보시는 게 조금 전에 일단은 최적화는 일단 첫 한 가지 단위 속도로 먼저 해보고 나중에 다단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 대학이나 해외 대학도 마찬가지로 연구소 이런 데서 사출 조건 최적화한다면서 이렇게 수많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는 압력이고요. 사출기의 압력, 요거는 금액 내의 야압입니다. 요거 뭐냐면은 스프레의 위치가 쭉쭉쭉 특정한 위치부터 쭉 떨어지거든요. 제로를 향해서.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이거 보시면 속도 변화가 없죠. 마지막에 그래서 VP 전환 위치에서 속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모르겠고 일단으로 사출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몰도플로에서 승인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게이트 지나서 이렇게 됐다가 압력이 속도가 확 빨라졌다 이렇게 되죠. 이거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20, 30단이 있는데 이거 사출에서 구현 가능합니까? 안 되죠. 특히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사출기들이 주로 이런 겁니다. 일반 사출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계단식이죠. 이게 가우스 함수고 뭐 다른 데서도 블록 함수라고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앵겔 사출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크 내지는 뭐 프로파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앵겔 사출기는 몰드플로하고 좀 비슷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겔에서 몰드플로하고 최적화에 대해서 한 정도 연구도 해갖고 결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몰드플로 같은 최저가 소프트웨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몰드플로도 이 최저가를 왜 합니까? 게이트 주변에서의 그 압력 저항을 줄이고 속도가 너무 느리게 생기는 또 보화층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걸 보화층이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나단제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는 당연히 필요해요. 다단제를 반드시 필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단제가 뭔지를 모르고 하더라도 엉터리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단제를 설정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스크류가 직경이 40이고 속도가 10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정도 갑니다. 이건 스크류의 속도입니다. 근데 금형표면에서의 수지 여러분 어떻게 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류보다도 굉장히 높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스크류는 천천히 한 가지 속도만 하는데 왜 갑자기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달라지는 이유가 단면적인 차이. 그래서 플로레이트죠. 플로레이트는 속도 곱하기, 선속도 곱하기 단면적인데 그러면 속도를 얼마냐? Q 나누기 A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크류가 18일 때, 단면지가 몇 배입니까? 10배죠. 4416. 10배가 된 거고, 게이트는 요것에 게이트가 1파이라고 그러면 거의원의 100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기가 무진장 빠르고 수지가 타버리겠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대충 속도를 잡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3는 또 V1의 0.4, 또 마지막에 대부 다차고 F만 나오면 여기 속도 무진장 빨라져갖고 가스가 못 빠져나가고 수지가 만약에 미성이 생기거나 가스 말단으로 타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V1의 4점 약 4배가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다단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하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금행 표면의 온도는 똑같이 가고 싶어요. 표면의 속도는 똑같이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속도로. 그래서 게이트 속도를 일단은 찾아갖고 나머지 V2, V3, V4를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다단제 방식인데 그것도 모르고 몰드플로만 돌리면 다 다단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올랐다 점점점 내려오면 그게 다단제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뭐 웰드램 훈련 생기니까 다단제에서 하나 다 꺾어서 내려야 돼요. 웰드램 훈련은 속도가 빨라서 생기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서 수지가 식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웰드램 사이 생긴 부분에 가스가 몰려서 가스가 못 빠져나가니까 가스가 압력이 올라가지고 수지 들어오는 걸 방해하죠. 그래서 수지가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다고 속도를 더 빨리 한다? 불가능해요. 속도 낮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단 제어가 필요한 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AI 비전 얘기하다가 좀 최적화가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하면 결국은 이렇게 제어를 하면 어떻게 되냐? 표현의 속도는 최소한 거의 이 정도는 되지 않나. 그래서 다단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최적화 조건을 찾으면 이렇게 1단으로 했습니다. 1단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고요? 그걸 다단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유2는 보유1에 30, 보유4는 30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거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다단계를 어떻게 하냐? 보유2를 이거보다 낮추고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단, 1단 사출로 끝까지 갔을 때 걸리는 시간은 전체 각각의 시간 합쳐갖고 여기 V3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10대에서 보여드린 V3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단계를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V3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단계를 하고 있는데 게이트나 말단 구조가 외관이 안 좋더라. 그럼 AI 비전으로 판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범위해서 V2나 V4를 조정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런 분량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보시면 설명이 있는데, 보통 몰드 플러스는 조기 충전에 80이라 되겠죠. 그것도 제가 보기엔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좀 낮게 해서 70% 해가지고, 모압 시간도 0초부터 쭉쭉 두들려서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지, 저 게이트 얻을 때까지 해가지고, 무게도 재고, 나중에 AI 가지고 외관 판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적 부합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렇게 1단 부합을 했죠. 그걸 다단적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눠져가지고 여기는 시프트마크나 몰드 플래시를 강조하게 했어. 그리고 얇은 부분이 잘용력을 강조하게 있으면 낮추고, 이건 특공 부위를 위해서 높이고, 말단 잘용력을 또 줄이려고 낮추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냉각을 보면, 마지막 아니에요. 냉각을 보면 사이클 타임이 줄이는 게 생산성 최적화가 되고, 이게 대부분의 사출업체가 줄이는 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런 몇 가지 있는데, 그 뭐냐면 문제가 없으면 금형 온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올렸다가 거기서 사출 시간 재조정 하는 그런 식으로 로직을 땄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격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은 줄여볼게요. 그래서 이런 불량들에 대해서 AI가 판정하고 현격표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금형이 다치자, 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지출 불량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뭐, 바이패스 하거나, 워닝 알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로직을 짰는데 바로 AI 설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해야 됩니다. 사람이 테스트 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넣고, 그죠? 사출기, 제품 금형, 사출기, 수지에 대한 정보도 넣고, 이 가지고 각각에 의해서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조건, 보시면 조기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중간에 이거 제가 아직 실험 계획만 짰지 실제 실험을 안 해서 여기 실제치가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수화 실험도 이런 식으로 쭉 로직에 따라서 진행해가지고 뭐 이렇게 1순위, 2순위 따지고 RPM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금액은 좀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압력을 듣고 다 나오겠죠. 현격표까지. 그래서 현격표는 어떻게 할지 각각의 설명이 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험하려고 일종의 실험 시스템입니다. 이 순서대로 실험하고 실제 진리기 인명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혼자다 보니까 이제 다 못해가지고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AI를 갖다가 고수화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AI 기본만 하면 됩니다. AI 고수들은 이 AI 기술이 어디 승인을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제조공정의 전문가가 되면 결국 이 전문가들이 AI 비전이나 딥러닝을 학습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인사출권 제도가 이런 과제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한 것은 요구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해야 될 나머지 분들이고, 물론 저 혼자 할 건 아니고, 협력업체 FPA나 이런 데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LG전자하고 같이 콕을 해가지고, 이 아이모드하고 LG전자하고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이걸 더 성공 가능성 높이려고.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가는데. 질문을 하시죠.